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메갈로이스의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. 오늘은 기록형 기본 강의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10회 동안 진행이 되고 4회 동안 청구 취지하고 요건 사실론을 본 다음에 6회 동안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하고 그동안 나왔던 모의 시험 기록형 쟁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이 강의는 이제 위치가 내년에 변호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 강의만 들으면 기록형을 위한 모든 컨텐츠는 끝난다라는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강의이긴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긴 할 텐데, 다만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, 이게 이제 사례형에 나오는 주제라고 한다면은 기록형에 나오는 주제는 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아니 좀 더 이렇게 할까요? 요 정도, 요건 좀 작게. 자, 그래서 이 사례형에만 나오고 기록에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병합이라든지 상수 재심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. 민법에서도 기록에 내기는 이제 뭐 기록에 아예 물리적으로 낼 수 없는 게 있죠. 소장을 써야 되는데 무슨 상소장을 쓸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게 있고, 또 그런 거 하면 이걸 뭐 기록에 굳이 내냐 싶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한 애들이 좀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1회독 강의를 이제 선사기에서 했죠. 이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뭐 선택형, 사례형, 기록형을 위한 코어를 만들자는 건데, 핵심은 이제 선사기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이제 사례 문제는 틀릴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. 그럼 이 흰색 박스를 계속 했던 거죠. 그죠?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록형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, 결국은 사례형에서 봤던 대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. 다만 일부분은 이제 나오지 않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건 뭐냐, 우리가 선택형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. 사실 여기 선택형은 이게 선택형이죠. 사령이 나오는 거 전부 선택형이 나올 수가 있고, 뭔가 좀 지엽적인, 이 부분이 중요하진 않아요. 여기가 결국 여기가 핵심인데, 조금 이제 추가되는 선택형의 내용들이 있는데, 이게 방정맞게 기록이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죠.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, 소장을 쓰면서 전체적인 분쟁 구조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서 청구 취지가 주된 목적이고, 그걸 이유 있게 하는 청구 원인을 쓰면 딱 좋은데,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죠? 항변 반박이 있죠. 근데 이제 항변 반박이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구성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게, 이게 저도 한 50문제 만들어 본 것 같은데요. 기록형 문제를 최소한 50문제 정도 만들어 본 것 같고, 다른데 무슨 뭐 출제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. 뭐 공개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이력에 넣기도 하고 공개하지 않고 하는 데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출제를 많이 해봤는데, 그 과정에서 출제자의 생각이랑 좀 비슷할 거라는 게, 그 일단 기본적으로 청구 취지를 정하죠. 처음에 정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? 그래서 분쟁을 하나 떠올리고 뭐 임대차가 됐든 거기서 가장 목적이 되는 주제가 되는 소송물이잖아요. 그 청구 취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쓰고 나서 뭔가 좀 허전한 거야. 이 분쟁에서 뭔가 제가 이상한 헛소리 같은 거 하는 거를 몇 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잘 쳐내는지 보고 싶은 거죠. 쳐낼 수 없는 건 못 쳐내는 거고, 그게 뭐예요? 다 판례죠. 그죠? 다 판례입니다. 그래서 그 항변들을 반박하는 게 판례인데, 저도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항변 반박의 재료로 쓰이는 판례들 중에는 이유와 논리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고, 논거도 막 요즘 논건 넘버링 하잖아요. 최신 판례들 막 동그라미 1, 2, 3, 4 이렇게 하잖아요. 막 그런 판례도 있지만 그런 것만 낼 수가 없어요. 도저히.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해약금 해제 됨? 됨, 안 됨, 안 됨, 뭐 이런 것만 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아이러니인 게, 기록형이 이 수험의 끝판왕인데 일부 판례들은 객관식에나 나올 법한 대단히 지엽적인 판례들도 나온다라는 거죠. 근데 어차피 우리는 선택형 공부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판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근데 이 분쟁이라는 게, 기록에 나오는 분쟁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얘도 약간은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은 있어서 겁먹을 건 아니고, 어차피 선택형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. 그죠? 선택형도 여기가 자기의 모든 공력의 80% 여기 쏟으시고 10% 20%만 여기 쏟는 거다 보니까, 그러다가 뭐 여기서 기억나면 얻어 걸리면 하나 하는 거고, 뭐 그리고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뭐 항변반만 한 개 정도 틀린다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, 방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, 항변반박이 그렇듯 사례형에서 대단히 큰 무게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판례와 단순히 지엽적인 판례들이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, 그래서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로 기록형 소장에서 항변 반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판례를 다 쓰는 거죠. 거의 뭐 90%가 판례입니다. 뭐 조문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. 이 판례를 쓰는 과정에서도 그 무게감이 아주 크고 스토리가 많은, 논거가 많은 판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세히 쓰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채점 기준표를 매년 다시 다 봅니다. 뭐 15년, 이제 14년, 15년치죠. 교수님들이 쓴 걸 다 봐요.
근데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 다른데 그래도 사례형보다는 기록형 채점 기준이 그 모의 시험 말하는 거예요. 교수님 사이에 일관성이 좀 있어요. 뭐 그냥 형식적인 비일관성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 다 실무가들이 그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소장을 되게 이상하게 쓰진 않거든요. 소장 쓰는 게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항변 반박도 뭐 그냥 뭐 판례 번호를 뭐 위에 썼냐 각주에 썼냐 뭐 이런 차이이거나 조금 항변 반박을 자세히 쓰거나 좀 대충 쓰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인데 또 교수들하고도 제가 얘기하는 교수가 10명 정도 됩니다. 예, 진짜예요. 주로 이제 다 후배들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근데 또 후배들이라고 해도 나이가 꽤 있어서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출제위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채점을 같이 합숙을 들어가거나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향들을 듣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론은 뭐 자세한 거 생략하고 그 항변반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례를 쓸 때 거기에 이렇게 뭐 논거를 막 기가 막히게 쓰고 워딩을 막 정확하게 옮기고 하는 부분들이 사례형보다는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국은 청구 취지랑 분쟁 구조를 정확하게 썼는지가 중요한 거고,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시간 안배를 할 때도 뭐가 좀 우선이고, 뭐가 중심이고, 또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때 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두 개다. 그냥 자음으로 기억 이응으로 네, 두 가지 목표를 그냥 한번 해봤는데 오다가 생각이 나서 자 기록 고유의 컨텐츠를 여기서 가져가야 돼요. 기록 고유의 컨텐츠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뭐 청구 취지가 기재 방법이 되게 짜치잖아요. 그죠? 각을 뭐 안 쓰면 감점을 확실하게 한다든지, 그 다음에 뭐, 심지어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, 심지어는 쉼표 찍어야 돼? 뭐 이런 고민까지도 된단 말이죠. 그리고 그건 따로 쓰나? 묶어서 쓰나? 하는 부분들이 있죠. 이게 되게 짜치지만, 이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, 지금 이제 여름이고, 뭐 이 강의를 인강으로 좀 늦게 든다 해도 막 9월, 10월에 든다 해도 막 큰일 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겨울에 듣고 있으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, 그래서 지금이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하면 여름인데, 요런 시기에 요런 짜친 것들 나중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. 근데 이 부분도 안 하게 되면 이제 언어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민법 지식이 있어도 정확하게 못 쓰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두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이제 이번 쉬는 시간에 이제 나갈 텐데 매일 좀 이 청구치를 쓴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사실론을 외워야 되는 거고요. 이 요건사실은 조금 이 화살표의 느낌이 좀 다른데 이 청구 취지는 그 기재를 그냥 외우는 거죠. 한 몸이죠. 근데 요건사실은 요건사실을 외운 다음에 기재례를 외워야 됩니다.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. 요건사실을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요건사실이 3개면 그 3개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이 패러그래프가 요건사실을 확실하게 모든 걸 표현해야만 우리가 뭡니까? 그 청구 취지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 심지어 여러분 성명 의무예요, 법원이. 요건 사실 3개인데 이 사람이 2개만 주장하면 하나는 왜 안 하세요라고 판사가 말하는 내용이에요. 얼마나 중요하겠어요. 그죠? 여러분 요건 사실 빠뜨리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기재를 쓰는 것들도 결국은 미안하지만 이것도 암기예요. 이것도 암기고 온통 암기입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기록형 이 수업에서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. 뭐 예전에 청취효사 강의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했어요. 그때는 사망에 올라가는 분들의 기록형 선행과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그래도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물론 뭐 지금 학교를 다니는 로산분들도 많이들 들으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가 수험을 앞둔 시기이다 보니까 이 고유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. 그게 좀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청취효사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글쎄요, 뭐, 이 강의 정도의 컴팩트한 설명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뭐, 내가 답답하다 하면 청취효사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,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. 그래서 이 고유의 콘텐츠라는 게 있습니다. 요거를 요때 확실히 해놓으시고, 이제 요거는 그냥 포스트잇 행이에요. 그래서 붙여놓고 자기가 안 외워지는 것만 좀 붙여놓고, 그냥 오가면서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. 이게 뭐 민법 공부의 본질도 아닌 거고,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. 반드시 해야 되는데, 이럴 때, 이런 것도 참 짜치다고 말을 했지만요. 나름의 논리가 있지 않나요? 국문법의 논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삼회도 갈 거예요?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두시고 지금 자기가 이해한 그런 문장의 원리라 그래야 되나요?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포스트잇 같은 데다 적어놓고 책에다 적어놓은 다음에 오가면서 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요 강의 말고는 습득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진모도 하고 파이널도 하고 파이널도 하지만 이건 더 말 안 할 거예요. 제가. 물론 마지막에 이제 기록 파이널 강의에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지만 제가 그거 12월이거든요. 그때까지 제 전체 플랜에서 이거 다시 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놓치면 안 된다. 이거 꼭 들으셔야 되고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. 몇 회독하고 그럴 건 아니죠. 자, 그런데 이 고유의 콘텐츠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사실 뭐 잠깐 서론을 볼까요? 그 제 교재 서문을 보시면은
서문에 이제 초판머리말